오미크론 확진으로 인하여 학교에 못 나와서 수행평가에 대한 안내를 못 들은 학생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제작합니다. 수행평가는요, 다음 주 월요일에서 수요일 사이에 볼 건데 각자 영어가 언제 들었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28일부터 30일 사이에 영어 든 날에 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어떤 일을 했냐면요. 이렇게 모든 별로 앉아서 각자 한국 문화에 대해서 어떤 걸 조사할지를 정했습니다. 한복 할지, 한글을 할지, 이건 뭐 밤마다 다르고 조마다 다른데요. 뭐에 대해서 조사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케이팝을 할지 또 뭐를 할지 이런 건 정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요 안 나온 여러분의 주제는 무엇일지 이거를 나머지 친구들이 알고 있어요. 나머지 친구들이 요 친구들이 알고 있으니까 얘네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나 뭐 해야 되냐? 혹은 벌써 요 친구들이 여러분들한테 넌 뭐 해야 된다라는 거 알려줬을 거예요. 만약에 너는 한옥에 대해서 쓰기로 우리가 결정을 했어 라고 한다면 한옥에 대해서 쓰면 되는 거고요. 혹시 그거 말고 자기가 다른 주제를 하고 싶다 한다면 모두먼들의 동의를 얻어서 다른 주제에 관련해서 쓰시면 됩니다. 학생 1, 학생 2, 학생 3, 학생 4가 쓴 이 우리 문화를 소개하는 그 글이 4개가 하나의 뭐 홍보물로 엮여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포스터 형식으로 제작을 하던 책자 형식으로 제작을 하던 팜플렛처럼 하든 뭐 앞뒤로 꾸미든 이런 건 조별 모두먼 친구들끼리 정하는 거고요. 어쨌거나 여기에 들어가야 될 내용은 문화를 소개하는 우리나라 문화를 소개하는 그 4명의 글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사진 자료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적당히 꾸미는 거. 이게 들어가면 됩니다. 물론 이 브로셔의 제목도 있죠.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수행평가 당일날 학교를 못 나온다면 아마 다른 친구들이 여러분의 글을 써서 올릴 자리, 학교에 못 나온 친구가 여기다 써서 올릴 자리를 비워놓을 거예요. 비워놓은 자리에다가 여러분 것만 붙여서 완성하면 되는 거거든요. 혹시 뭐 학교 못 나온다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다른 친구들하고 똑같은 시간을 드리고 똑같은 기회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다음 주 수행평가를 볼 때 이제 수업이 50분 동안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첫 15분 정도는 꾸밀 거예요. 꾸미기, 그리고 배치하기. 누구의 글을 어디에다 배치하고 사진은 어디다 놓을 것이고 약간 구상을 할 거예요. 그리고요, 한 10분 정도 외울 시간 줄 겁니다. 물론 외워와야죠. 물론 미리 글을 쓰고 외워와야 되는데 그 외워왔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다시 한번 외울 시간을 10분 앞서 드리고 그 다음에 약 15분 동안 작성할 시간 줍니다. 이때 작성은 각자 작성하는 거고요. 모둠끼리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거를 자기가 컨닝 없이 아무것도 보지 않고 자기 머릿속에서 나와서 작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한 10분이 남죠? 그 10분 동안에는요, 붙여야죠. 방금 작성한 것들을요, 합쳐서 그 하나의 아까 구상했던 대로 첫 15분 동안 구성했던 대로 합쳐서 붙일 거고요. 완성할 겁니다. 그리고 완성한 다음에 단어 시험도 볼 거예요. 제가 첫 시간 시작할 때 봤던 단어 시험 마지막에 그 단어 끝날 때 다시 한번 본다 그랬죠? 그 단어 시험 2차 단어 시험을 이제 수행평가 끝나고 5분 남겼을 때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어 시험도 준비해 와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뭐에 대해서 쓸지 그 쓴 글도 갖고 와야 되고요. 그리고 사진 자료도 준비해 와야 돼요. 그 수행평가 당일에요. 그래서 이제 뭘 써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만 이제 들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복이다. 그러면 한복에 관련해서 제목을 쓰고요. 이거 제목. 그다음에 한복이 뭔지 정의를 쓰고요. 근데 한복의 역사, 혹시 뭐 기원, 언제부터 어느 시대 때부터 입었는지 그리고 뭐 어느 시대는 이런 형식이었고 어느 시대는 저런 형식이었는지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특징, 한복의 특징. 뭐 색깔이 아름답다든지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다든지 그런 특징을 적으면 되고요. 마지막 커멘트인데요. 이 브로슈의 목적에 맞도록, 이 목적은 뭐냐면 우리나라 문화를 알리는 거잖아요. 외국인들한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여기다 쓰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한복을 중국의 것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한국의 한복은 중국의 의상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한번 입어보고 즐겨봐라. 그럼 아마 당신은 우리나라의 의복 문화에 푹 빠질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마지막으로 외국인한테 하고 싶은 말을 이제 여기다가 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야, 중국 거 아니고 우리 거야 이런 말. 그다음에 혹시라도 어디선가 왜곡된 게 보인다면은 오해하지 말아줘, 속지 말아줘, 뭐 이런 말이라든지, 아니면 전 세계인들에게 이게 우리나라 문화라는 걸 함께 알려줘라든지 그런 메시지를 여기다가 넣으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주로 여러분이 정한 그 주제, 뭐 한복이면 한복, 뭐 한글이면 한글, 그거 그 주제에 대한 설명이고요. 여기서부터는 요만큼은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 사실과 의견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방금 여기 있는 걸 다 합쳐서 쓰면은 요 글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채점 기준은요. 20점 만점에 4점과 16점으로 나뉘는데요. 이 4점은 2점과 2점으로 나뉩니다. 이 2점은 뭐냐면 구글 클래스룸에 여러분이 한번 써본 글을 1차 제출하는 거. 이게 2점입니다. 여러분이 월요일날 수행평가를 본다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주말까지는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야 되고요. 여러분이 화요일날 시험을 보는 반이라면 적어도 월요일까지는 그 전날 월요일까지는 구글 클래스룸에 1차 제출을 하셔야 2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수요일날 시험을 보는 반이라면 늦어도 화요일까지는 이 구글 클래스룸에다가 올려야 2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점은요. 동료평가인데요. 이거는 수행평가 당일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써본 글이 내가 제대로 쓴 게 맞는지 선생님한테 피드백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문법적으로 틀린 건 없는지 혹은 내가 감점받을 요소는 없는지 그리고 단어 사용이 적절한지 등 여러분이 이거를 단순히 수행 평가를 받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글쓰기 실력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에서 여러분이 쓴 글을 피드백 받고 고쳐서 또 그 글을 향상시키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또 배움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 과정을 원하시는 학생들은 조금 더 일찍 제출을 해주세요. 제가 읽고 피드백 주고 여러분이 다시 고칠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피드백을 받고 싶은 학생들은 이번 주까지 무조건 지금 3월 25일까지 금요일까지 이때까지는 피드백을 받고 싶은 학생들은 이때까지는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피드백 주세요라고 이렇게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걸 보고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피드백 필요 없이 그냥 2점만 받으려고 1차 제출하는 거다 하는 학생들은 수행평가, 본인 반이 수행평가 보는 바로 전날까지만 올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16점은 어떻게 나뉘냐면 내용, 문법, 그 다음에 협동입니다. 협동은 웬만하면 2점은 그냥 줄 건데 뭐 사진도 하나도 없고 글도 4명이 다 같이 빈약하고 막 이러면 이 2점도 그냥 주는 점수 2점도 깎일 수 있고요. 문법은 7점, 내용도 7점이거든요. 내용은 5가지를 써야 돼요. 5가지가 뭐냐면 방금 말했던 내용 보세요. 방금 말했던 제목, 정의, 역사, 특징, 마지막에 네가 하고 싶은 말. 그 내용 5가지가 다 들어가면 7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문법은요. 전체적으로 오류가 적고 원만하게 쓰였으면 그뿐만 아니라 쓰인 것뿐만 아니라 this is why 구문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이거 배웠었죠? this is why. 요 구문이 들어가면서 문법적으로 원만하게 잘 쓰였으면 7점.
원만하게 잘 쓰였으나 this is why가 안 들어갔다. 그러면 6점. this is why도 안 들어가고 뭐 어법상도 상당히 어색하다. 그러면은 그 어법에 관련해서 5점, 4점, 3점 이런 식으로 깎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this is why는 어디다 넣으면 가장 좋으냐면요. 여기다 넣으면 제일 좋아요. 특징하고 결과에. 예를 들어서 어떠어떠하다. 이것은 뭐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러이러하다. 예를 들면 김치는 유산균이 풍부하다. This is why it is good for health. 그게 건강에 좋다. 이런 식으로 지금 너무 간단한 예시를 드렸지만 김치는 어떠어떠하다. 뭐 유산균이 많다. 이게 특징이죠. 김치의 특징. 그리고 그래서 건강에 좋다. 이가 하나의 문장이 유산균이 많아서 건강에 좋다라는 게 김치의 특징인데 어쨌거나 this is why가 이러한 형식으로 들어가면 돼요. 어떠어떠하다. 그래서 이러이러하다. this is why가 여기 아니고 뭐 역사나 다른 데 들어가도 되긴 한데 어쨌거나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적절하게 쓰여야 되고요. 이래서 이렇다라는 논리적인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랑 아무 관계도 없이 this is why로 붙이면 안 되고 이러이러하다 그래서 이러이러하다라는 논리적인 관계가 적절할 때만 이거를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this is why가 들어갔다고 그냥 다 오케이인 건 아닌 거예요. 논리적이면서 this is why를 잘 썼을 때 그때 어법 관련 감점을 당하지 않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 제목을 쓰는 예시, 정의나 기원이나 이런 것들을 다 쓰는 예시는 구글 클래스룸에 제가 쓰기 수행이라고 되어 있는 저기 슬라이드, 구글 슬라이드를 올려놨거든요. 그게 어디 있냐면 우리 구글 클래스룸의 게시글에 우리 문화 소개하기 1차 제출 이라고 되어 있는 문서가 있어요. 거기에 첨부 파일로 쓰기 수행이라고 해서 노란색 저기 슬라이드 파일을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고 각 요 내용들을 어떤 식으로 쓰는 건지 그거에 대한 힌트를 얻어서 그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문이거든요. 그거 보면서 힌트를 얻어서 자기 글을 작성하고 가급적 이번 주 안에 어서 제출을 해서 피드백을 받고 그다음에 그 피드백 받고 수정한 거를 다듬고 고쳐서 그거를 달달 외워서 다음 주 월요일에서 수요일 사이에 수행평가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고도 수행평가 관련해서 궁금하거나 질문이 있는 학생들은 꼭 저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세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거기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1대1로도 말 거실 수 있으니까요. 궁금한 거 있으면 다이렉트로 꼭 물어보세요.